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란 책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코스모스란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코스모스 책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요. 제 눈에는 온통 이 코스모스가 천문학적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화보집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과학 청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1979년 무렵이 되면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목성과 목성의 위선을 사진을 찍는데 그걸 지구로 전송을 해옵니다. 그리고 1980년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1980년에 역시 코스모스라는 책이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화보로 실려 있는 것 중에 1979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가서 찍은 따끈따끈한 목성과 목성의 위성의 사진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검색만 하면 몇 시간 전에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이고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책이 닳도록 그 화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도 하고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코스모스 책을 다시 읽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때 봤던 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책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서 코스모스를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공감을 얻어내고 싶은데 그러기에 아주 단적으로 좋은 문구가 이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모스 책 속에 들어있는 헌사인데요. 앤드류안은 코스모스 책을 같이 기획했던 기획자이기도 하고 칼 세이건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의 부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울메이트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정도가 되면 헌정할 만한 것이죠. 아까 그 헌정을 했던 것의 한국 번역본인데요. 앤드류안에게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뭔가 멋지죠. 서사적이고 마치 저는 이거 볼 때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낭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옛날 번역본이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앤드류안에게 광대한 우주 그리고 무한한 시간 이 속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대를 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금 더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고 그래서 앤드류안에게 보내는 칼 세이건의 헌사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압축시켜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책을 보시면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칼 세이건식의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챕터에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처음에 제목을 쓴다면 그 제목 밑에 성경이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 문헌들에서 어떤 구절을 따서 거기다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어리둥절하죠.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밑에 출처를 딱 가리고 보면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재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엇비슷하다. 그런 문명이나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칼 세이건은 항상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익숙함과 공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지구로 끌고 와서 그런데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 또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바로 칼 세이건식 스토리텔링 방식이고요. 거의 모든 챕터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금성으로 가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금성은 표면 온도가 450도 정도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걸 처음 알아낸 사람도 칼 세이건인데요. 그러면서 그냥 그거는 자연적인 특성이잖아요. 그걸 갖고 오면서 우리 봐라 기후위기 지금 지구 온난화 이거 우리 먹지 못하면 금성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해서 금성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금성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자는 것은 옛날 이야기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있는 것을 경이롭게만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코스모스 책입니다.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참으로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주는 넓고 광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유구하고 그런 곳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하찮고 이런 존재로 생각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칼 세이건은 이 책을 통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공간과 시간 그런 거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연민이 생깁니다. 이 작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당신과 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연대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러면 결국은 그 연민을 느낀다는 것이 따뜻함이 생기고 휴머니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찮은 존재지만 코스모스를 인식해요. 그 속에서의 인간의 지구의 자리매김을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코스모스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주 탐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 알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체에서 너무 미물인데 그런 미물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막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이런 거 생각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외계 지적 생명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기술적 사춘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이제 막 우주 탐사를 시작하는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칼 세이건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천의 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00만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올라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침팬지의 조상이 올라가서 침팬지와 호모사피엔스의 공동조상인 어느 것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서 한 38억 년 전쯤에 되면 지구 전체의 공동자상이 루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갔지만 또 그 기원이 나타나기 위해서의 기원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에서 이런 미물인데 우리는 뇌를 발전시켜서 우주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잔인하지만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자각하자 하는 것.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만큼 중요하고 아끼고 우리를 사랑해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게 칼 세이건식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이죠.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되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수소 이런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제일 중요한 원소들이군요. 얘네 다 어디서 왔냐면요. 별이 진화를 하면서 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를 스타더스트, 별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별 먼지가 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10억에 10억 배에 또 10억 배 그리고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그게 우리들이죠.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되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침팬지나 또는 개미나 이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체지만 그들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포괄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식을 탄생시켰다면 마땅히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코스모스의 13번째 챕터이자 마지막 챕터가 제목이 누가 지구를 대변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이 들어있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휴머니즘이 들어있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어울러서 고독하고 힘든 우주 속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연대하고 우주에 대해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으로서의 인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 살아가는 것을 포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성으로서의 지구. 지구 따로 있고 목석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시대에 동참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의 가장 큰 미덕은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칼 세이건이 대학원생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가죽 잠바를 즐겨 입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대학원생이 칼 세이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잠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을 써서 오염을 시키고 이럴 때 그걸 입어야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과 토론을 했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칼 세이건의 결론은 자기가 가죽 잠바를 입어야 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가죽 잠바를 평생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납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만을 가진 지식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천하는 지성인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칼 세이건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책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주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 지점,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 종으로서의 인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어렸을 때 한 학교에 막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흑인이 같이 있었어요. 1960년대가 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흑인과 백인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칼 세이건은 1934년생이거든요. 그의 어린 시절은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흑인과 어울리기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칼 세이건의 엄마는 칼 세이건이 기특해서 물어본 거예요. 흑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온 친구 중에 흑인도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친구까지 데려올 생각을 했니 했더니 흑인 친구가 있었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 거예요, 칼 세이건에 있어서. 그런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저는 존경스럽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천의 문제. 알고 있던 걸 실천하고 획득한 걸 실천하고 자기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은 저는 실천적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